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돼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거에 들어간 양파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저지 주 하원 앨런 박 의원이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경찰 출동에 대한 대응 지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일하는 한인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은 수혜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다 체포됐습니다.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대형 은행들이 인종에 따라 주택 모기지 이자율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이 내년도 과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최근 둔화되면서 인상폭도 낮아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돼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거에 들어간 양파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 측은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10개 주에서 49건의 대장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대부분은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은 콜로라도에 살던 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감염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맥도날드 쿼터 파운더 버거를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료는 얇게 썬 양파와 쇠고기 패티가 지목됩니다. 특히 양파가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맥도날드 측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모든 영업점에서 얇게 썬 양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으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선 아예 양파의 유통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로라도, 캔자스, 유타, 와이오밍 등 서부 여러 주와 그 외 지역에선 쿼터 파운더 버거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대부분의 주와 치즈버거나 빅맥 등 다른 메뉴들은 이번 문제의 영향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이번 감염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가 현재까지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도 대장균 감염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가 해당 감염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3에서 4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CDC에 따르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대장균 감염병 증상은 보통 음식물을 섭취한 지 3에서 4일 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에서 7일이 지나면 치료 없이도 회복되기도 합니다. 맥도날드는 과거에도 대장균 감염병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최소 6명의 어린이가 엘라베마주 애슐랜드 맥도날드 매장에서 치킨 맥너겟 해피밀을 먹은 뒤 대장균 감염병 증상을 보였고 이 중 4명은 심각한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앨런 박 의원이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빅토리아 이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출동에 대한 대응 지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 법사위는 21일 주 검찰에 최소 2년마다 경찰 무력 사용 지침 재검토를 요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세출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지난 4월 주하원 법사위원장인 앨런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7월 포트리에서 발생한 빅토리아의 경찰 총격 피살 사건 이후 대폭 보완 및 수정됐습니다. 법안에는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 지침 마련을 주 검찰에 지시하는 등 정신건강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과 관련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우려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 검찰총장은 최소 2년마다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지침에 대해 3회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대응 원칙과
세부 절차 등을 수립하고 이를 일선의 모든 경찰이 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기 대응 담당자는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소통해야 하고 지휘관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엘렌박 의원은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단체 구원과 사회정의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고 경찰 측은 법 시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새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 유세에서 차 구매용 대출금 세액 공제 기조를 밝힌 뒤 다른 국가에는 이런 혜택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미국에 혜택을 주고 싶다라며 이자에 대한 공제는 훌륭하지만 오로지 미국에서 제조된 차일 경우에만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연설을 듣는 청중들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수혜 대상을 미국산 외로 확대할 경우 중국이 더 많은 차를 생산하리라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선별적 보조금 내지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제조업 부흥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진영이 모두 추구하는 기조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나 일본 또는 몇 년에 걸쳐 우리의 사업을 훔쳐간 다른 곳에서 차를 만든다면 도대체 왜 그들에게 세금을 쓰나?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구상이 디트로이트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자동차 대출이자 세액 공제를 언급한 바 있지만 수혜 대상을 미국산으로 한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날 유세에서 도요타, 현대 등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가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정치적 박해라며 바이든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햄프셔주 콩코드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트럼프를 가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풍을 예상했는지 정치적으로 가둬야 한다는 의미라며 곧바로 자신의 발언을 수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사실상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위태롭다며 이번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즉각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조 바이든은 방금 진실을 인정했다. 그와 카멀라는 상대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공정하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해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해리스, 바이든 행정부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며 우리는 카멀라 해리스에게 조 바이든의 불명예스러운 발언을 비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필라델피아 민주당 시위원회 주최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가 받을 형량이 궁금하다. 그는 감옥행을 모면하고자 선거에 출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인 사회보장국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은 수혜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다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5번에 거주하는 35세 한인 김 모 씨가 가드너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수혜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 후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실직 후 사회보장 혜택을 요청하기 위해 SSA 사무실을 찾은 피해 여성을 응대하면서 타주에 거주 중인 여성을 거주지 근처에 있는 SSA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SSA 기록을 통해 얻은 여성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그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여성에게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00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을 매사추세츠주로 유인했습니다. 여성은 사법당국에 신고했고 여성을 만나기 위해 호텔 주차장을 방문한 김 씨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대 20년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 및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철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한인 남성에게 흑인 여성이 인화성 높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차분한 대응으로 큰 위기는 넘겼지만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오모 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3시 10분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25세 아들이 전철을 이용해 거주지인 LA에서 벨리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한 흑인 여성이 다가와 아들에게 다짜고짜 차콜용 액체 착화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흑인 여성은 라이터를 사용해 오 씨의 아들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전철 내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오 씨의 아들은 온 몸이 착화제로 범벅이 된 상태였지만 가해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전철이 승강장에 멈췄을 때 재빨리 열차에서 내려 여관에 있던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평소 혼자 전철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며 이날도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대형 은행들이 인종에 따라 주택 모기지 이자율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종 및 경제정의 용어단체인 더 뉴 이코노미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리뱅크, JP 모건, 체이스 뱅크 등 뉴욕시 3대 대형 은행이 2018에서 2023년 6년간 백인 고객에게 책정한 평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77%였습니다. 반면 흑인 고객에게 책정한 평균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4.13%였고 유색인종의 경우 3.83%에 달해 백인보다 높았습니다. 백인과 흑인만을 비교할 때 30년 주택 모기지의 경우 흑인이 백인보다 평균 31,212달러를 더 지출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 책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에서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백인의 평균 이자율은 3.93%였지만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흑인의 평균 이자율은 4.20%로 기준과 상식에 모두 반했습니다. 재융자 거부율도 인종별로 달랐습니다. 뉴욕시 3대 대형 은행의 흑인 주택 소유 고객에 대한 재융자 거부율은 25%에 달한 반면 백인 주택 소유 고객에 대한 재융자 거부율은 13%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JP 모건 체이스 뱅크의 대변인은 이 분석에는 신용 점수와 부동산 대출 가치 비율과 같은 또 다른 주요 기준이 빠져 있다며 신용 점수가 높고 디파짓이 많을수록 더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뉴 이코노미 프로젝트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주택 관련 오랜 차별의 역사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레드라이닝과 뱅크 사막이라는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 비백인의 주택 구입 및 재산 증식을 막았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국세청이 내년도 과세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최근 둔화되면서 인상폭도 낮아졌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기준도 소폭 상승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 면세 기준도 인상됐습니다. IRS가 발표한 내년 과세 기준 인상폭은 2.8%로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2024년 5.4%와 2023년 7%에 비하면 소폭 인상된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게 내년 인상폭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기준도 증액됐습니다. 2024년 기준 독신과 부부 공동보고의 면세 기준은 각각 47,025달러와 94,050달러였지만 내년엔 48,350달러와 96,700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간 면세 기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4년 1,361만 달러였던 상속세 기준은 내년 1,399만 달러로 올라갔으며 증여세 기준은 2024년에 18,000달러에서 내년엔 1,000달러 오른 19,00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혜택 기준은 2026년에는 대폭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발효된 개정세법의 기간이 2025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제정세법으로 인해 2배 이상 늘어났던 면세 기준이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 민주참여 포럼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마이크 레빈 의원과 펜실베니아 크리스토퍼 델로니오 하원 의원 등이 한반도 평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총 참여 의원이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의원이 4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공화당 의원도 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법안은 하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해 3.1절을 맞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 및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천명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미 국무장관이 이를 위해 한국은 물론 북한과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오늘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고 5년간 휠체어 수천 대를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가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다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휠체어 취급 개선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 명령에 따라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된 투자와 보상에 대해 민사처벌의 절반인 2,500만 달러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마비제향군인회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식 불만에 따라 조사가 촉발됐습니다. 시애틀에서 한인 유학생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에 따르면 24세 한인 노원재 씨는 친구들과 함께 시애틀 대학 인근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노 씨의 유가족은 전동 스쿠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 전동 스쿠터 제조사인 라임과 시애틀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씨의 지인은 핸들링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노 씨의 장례비 지원을 위한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뉴욕 동부지검은 어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등 16개 혐의로 의류업체 에버크럼비 앤 피치의 제프리스 전 CEO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스의 파트너인 매슈 스미스와 남성들을 모집한 제임스 제이컵슨도 이날 함께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제프리스와 스미스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약용해 패션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15명의 남성을 상대로 뉴욕과 롱아일랜드의 자택, 유럽 각지의 호텔에서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체포된 제이컵스는 적게는 19세에 불과한 남성 모델들을 상대로 선발 시험을 명목으로 성관계를 한 뒤 제프리스와 스미스 커플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